장난인데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난 그런 뜻 완전 아닌데. 근데 너도 예전에 나한테 그러지 않았어? 너무 짜증나요 진짜. 오늘은 이들의 가장 큰 특징? 바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안녕하세요. 짠토커 서윤영입니다. 오늘은 미성숙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우리 주변에 미성숙한 사람들 굉장히 다양하죠. 미성숙한 사람들이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시부모님, 장인장모님, 아니면 배우자, 직장 상사, 친구 세분화하면 진짜 많아요. 미성숙한 사람 하면 딱 떠오르는 분 있으세요? 그분을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미성숙한 사람들하고 이제 관계를 할 때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관계가 유지가 된다 해도 속에서 천불이 나고 수행을 하는 마음으로, 돌을 닦는 마음으로 해야 관계가 이어져 나가는데 너무 짜증이 나요. 혹시 지금 떠오르는 분들 계세요? 이런 상황을 긍정적 상호작용 또는 긍정적 관계 형성이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미성숙한 사람, 제가 줄여서 이제 미숙이라고 할게요. 미숙이들과 관계를 하다 보면 그들의 대표적인 말버릇이 한 3가지가 있거든요. 너가 너무 예민한 거야. 나 그런 의도로 한 말 아닌데? 너도 그랬잖아. 2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상대방의 뭐 장난이나 가벼운 말에 상처를 받았어. 그러면 이제 상처받은 쪽에서 그걸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 말이 좀 그랬고 좀 서운했어. 그러면 미숙이들이 바로 장난인데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난 그런 뜻 완전 아닌데. 근데 너도 예전에 나한테 그러지 않았어? 이렇게 대화가 흘러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무 짜증나요 진짜.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하나 싶고.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래? 내가 그랬나? 하는 생각해보는 태도.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혹시나 상대에게 상처가 됐을 수도 있을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해서 미숙이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말이 막 튕겨져 나와요. 우리 그렇잖아요.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누구든 실수할 수 있고 오해를 살 수 있고 서로의 입장 차이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러한 과정을 잘 조율을 해 나가면서 관계가 성장되고 깊어지는 건데 미숙이들은 이런 과정에서 수용, 공감, 받아들임이 잘 안 돼요. 한마디로 인정. 이 인정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자신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줬을 수도 있겠다는 인정. 의도는 그게 아니지만 상대방의 마음이 상했을 수도 있구나 라는 인정이 없어요. 이런 미숙이들은요, 혹시라도 사과를 한다. 미안해. 마치 이 통장을 스치는 월급 같은 속도로 매우 빠르게 사과의 소리가 스쳐 지나가고 이후에 그 너는 공격이 들어와요. 너는 안 그랬어? 너도 그랬어. 꼭 이렇게 대받아치지 않아도 미숙이들은 사과의 질이 좀 달라요. 그들이 사과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사실 진심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닐 때가 많죠. 그저 회피의 수단으로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한 그 임시 방편일 때가 많아요. 이런 사과를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실까요? 이렇게 미숙한 사람들하고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을 건데 오늘은 이들의 가장 큰 특징? 바로 인정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원래 인정하기 누구나 어렵잖아요. 내가 실수했을 수도 있고 실수를 했다는 사실을 누가 바로 납득을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대부분 다 선하고 남한테 피해주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잘못을? 그것에 대한 인정?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숙하다면 어렵게 또 인정하고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할 우리의 미숙이들은 인정이 안 돼요. 아니, 못해요. 잘 아셔야 하는 게요, 여러분. 그들은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미숙이들은 인정을 왜 못할까? 긍정적 관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미숙이들은 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지, 무엇 때문에 그토록 인정이 어려운 것인지 그들의 감정적 특징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미숙이들은요, 자신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크게 3가지 감정을 느끼거든요. 첫 번째 수치심, 두 번째 불안, 세 번째 좌절감. 이런 감정을 피하기 위해서 겉으로 드러내는 행동 중에 하나가 화내기, 분노하는 거고요. 그 밖에도 변명하고 남 탓하고
그리고 못 들은 척을 또 그렇게 잘해요. 바로 이런 행동들이 멀쩡한 사람을 짜증나고 돌아버리게 하는 대표적인 미숙이들의 대처 방식인데요. 왜 이러는 걸까요? 미숙이들은 실수나 잘못에 대한 지적을 받으면요, 자기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다는 생각을 해요. 무의식적으로 아주 빠르게 자기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다. 미숙이의 행동이나 생각 일부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 존재 전체에 대한 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해서 그냥 그때 그 말, 그때 그 특정 행동이 힘들었다고 얘기하는 상대방의 말에 자기 자신 자체가, 그러니까 너가 문제야 라고 말하는 걸로 이해를 하죠. 자기 존재가 잘못된 거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누구든 내가 있는 게 잘못된 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감정을 피하기 위해서 부인하고 변명하고 남 탓하고 이제 회피하고. 미숙이들의 무의식 저 깊이에는 사실 자기가 큰 결점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인지를 하든 못하든 스스로 감당하기 힘들어서 꽁꽁 숨긴 결점이 있는데 상대방이 그걸 알아보고 지적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느끼는 창피함, 부끄러움, 제가 앞에 말했던 그 수치심이죠. 그리고 난 뒤에 잘못을 인정한 뒤에 다음부터 그러지 말자, 미안하다, 더 조심해야지의 마음이 아닌 맞아, 역시 나는 형편이 없어, 별로야 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내면이 이제 크게 다칠까봐 불안해해요.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두 번째 특징인 불안감이에요. 그 다음으로 자신은 무결점한 인간이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지적이나 받고 너무 실망스러워.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살기엔 역시 나는 글렀어. 막 이런 생각과 비슷한 실망감, 이게 바로 세 번째 이야기했던 좌절감에 해당이 되겠죠. 이분들은 스스로 본인이 굉장히 마음속 깊이에는 별로인 사람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작은 지적이나 뭔가 실수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미숙이들은 이런 창피하고 걱정되고 좌절스러운 거를 견딜 힘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잘못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약한 사람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마치 자기 자아가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든요. 두려움은 굉장히 큰 공포예요, 이분들한테는. 이러한 과정들은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미숙이들은 스스로는 자신이 왜 그런 감정을 느끼고 그것을 피하고 싶은지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고양이나 목도리 도마뱀 같은 동물이 위험을 느끼면 어떻게 하죠? 털을 막 부풀리고 비늘을 펼치는 식으로 몸을 크게 하잖아요. 좀 이해가 되실까요? 미숙이들의 그런 과도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 반응들이, 과한 반응이 얼핏 볼 때는 성격이 강해서 그런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요.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강한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들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애쓰고 어떻게든 대화로 풀어보려고 노력을 해도 대부분 소용이 없어요. 자신의 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죽기보다 싫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부정하는 것이 생존하기 위한 본능적 행동인 거죠. 생존을 위한 본능 앞에서 어떻게 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어요? 맞아요. 미숙이들은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성숙한 사람들이 그들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상처받고 계속 지치게 되겠죠. 대화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하고 대화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나치게 방어적인 사람은 간단히 정신 연령이 낮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나랑 똑같은 수준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자꾸 대화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만 미숙이들은 아무리 성심성의껏 설명해도 인정하지 못해요. 한마디로 관계 개선이 어렵죠.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미숙이들 너무 안타까워요. 미숙이지만 저에게는 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제가 어떻게 도와줄 수 없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매우 선한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두어 번 시도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실한 대화를요. 당신이 이러해서 내가 마음이 많이 힘들었다, 안 그래줬으면 좋겠다 라고 진심으로 얘기해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도 위에 말한 미숙이들의 그 단골 멘트 3가지가 등장한다. 그럼 그때는 포기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도울 수 없을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네, 못 도와요. 이건 그들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냥 외우세요. 그들이 인정이 어려운 이유, 그들이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 관계를 개선하고 유지시킬 수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냥 외우시면 저는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들과 긍정적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거란 기대를 우선 버리셔야 되고 그만 상처받고 그만 에너지 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에너지와 지적 능력을 가치 있는 사람들한테 쓰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간단해요. 가볍게 대하는 거예요. 내가 한 표현에 약간 그런 미숙한 반응들이 온다? 그래, 알겠어. 너의 말을 잘 알겠다. 하고 끝내는 거죠. 그냥 나만 그 대화를 포기하면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미숙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대하고 하라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걸 되게 하려는 나의 욕심을 깨닫고 멈추라는 데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혹시 내 주변에 유독 미숙한 사람들이 많다고 느끼세요? 왜일까요? 내가 지질이 운이 없고 팔자가 그래서 뭐 삼재라서 유독 그럴 수도 있겠죠? 진짜 운 안 좋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유독 나한테만 미숙이가 많을까? 저는 명확히 두 가지 이유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당신도 미숙하다. 정신적 성숙도가 비슷한 사람끼리 상호작용이 훨씬 많이 일어나요.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쨌든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거는 서로 무언가를 주고받고 있다는 말인데요. 수준이 같아야 말이 섞이겠죠. 서로의 미성숙한 태도나 가치관을 공유해 나가면서 관계가 이어지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만약 이러한 이유에 해당이 되신다면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나는 어떤 인간으로 살아가고 싶은지 잘 생각하고 성장해야 돼요. 끼리끼리 유유상종 아시죠? 스스로 성장해야 주변 관계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로는요, 잘못된 관계 패턴. 너무 많은 미성숙한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쓰는 관계 패턴을 가지고 계실 수 있거든요. 나의 마음과 메시지를 인정해줄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계속 인정을 바라면서 시간을 쓰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셔야 돼요. 이 의미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정 욕구와 관련이 있어요. 다수의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 모두에게 맞춰주면서 모두에게 괜찮은 사람이고 싶은 건 아닌지, 미숙이들에게조차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아닌지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모두에게 똑같이 정성을 다해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사실 모두에게 소홀하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거든요. 즉 모든 사람에게 잘하려는 노력이 나 자신을 포함한 모든 관계에 소홀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한번 내 관계 패턴을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 짠토커입니다. 삶은 감정의 자유에서 시작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